이 세상 떠나는 날에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기억조차 못하는 상태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슬프게도 현실은 가혹합니다. 80세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이 누구인지도 자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작별 인사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접수받은 사연을 들어보시고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챙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평균 수명은 90세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80세의 문턱에서 인생의 큰 변화와 마주하게 되죠. 80세 초반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단면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사소한 물건조차 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기억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의 얼굴조차 기억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60대, 70대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면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이것을 80대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김 할머니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 할머니는 요즘 부쩍 기억을 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마당의 작은 텃밭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유독 좋아하는 마당의 꽃들에게는 자식의 이름이나 손주의 이름을 붙여 정성껏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의 정원에서 피어난 꽃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예쁜 장미야, 내 이름이 뭐더라? 할머니가 속삭이듯 장미꽃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떠오르지 않는 이름을 뒤로하고 물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 할머니는 오후에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현관문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집 현관의 비밀번호를 떠올리려다가 또다시 막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다 괜찮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김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조차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점점 더 초조하게 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기억 상실은 점점 더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손주의 유치원 졸업식 날짜를 완전히 잊어버려 졸업식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 손주가 할머니가 안 와서 슬퍼했다라는 말을 아들과 며느리가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김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김 할머니와 가족은 결국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 사이에서 논의된 후 아들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길은 모두에게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혹시 모를 희망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김 할머니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김 할머니와 아들을 진료실로 불러 진단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초기 단계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는 치매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완치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설명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치매 진단 후 김 할머니는 깊은 혼란과 부정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자신이 오랫동안 애지중지해온 마당의 정원에서 또 다시 꽃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다 필요 없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할머니는 기억을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꽃들을 다 뽑아 던져버렸습니다. 이 시기는 할머니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할머니의 방황은 집 안팎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이 무엇을 사려 시장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해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김 할머니에게 자신이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했지만 김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도중에 휴대폰이 울려 전화를 잠깐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는 스팸 전화였고 따라서 통화도 길게 안 했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후 할머니는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몇십 분이 지나고 온 집안에 뿌옇게 연기가 차올라 그때서야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부엌에 올려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고 너무 타버려 음식과 냄비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일이 있고 나서야 할머니는 결국 스스로가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현실과 적극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했고, 이는 할머니의 삶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김 할머니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손자와 자식과의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지혜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특히 아들을 위해 긴 장문의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삶의 기억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과거의 추억을 되짚어가며 아들에게 남기고픈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썼다고 합니다. 긴 편지를 쓰는 동안 할머니는 점점 글을 쓸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겨우 글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 동시에 김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치매가 더 악화될수록 자식들이 본인 때문에 몸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족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두에게 매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으로 가는 날이 왔고 아들은 어머니를 보내는 데 걱정을 많이 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물론 할머니는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펐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에 온 아들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너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너희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너의 첫걸음마, 첫 단어 그리고 너의 모든 첫 번째 순간들이 내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구나. 이제는 그 기억들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는구나.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내 아들 사랑한다 뿐이구나. 아들아,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거라. 항상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라.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 이 슬픈 사연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김 할머니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삶의 소중함, 그리고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되는 건강의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연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방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슬픈 사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뇌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에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치매 예방 방법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꼭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의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며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또한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올리브 오일, 견과류 및 생선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신적 활동도 치매 예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퍼즐 풀기와 같은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용하게 하여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관한 우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뇌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치매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가족력이나 다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며 개인에 맞는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교류 역시 치매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꾸준한 사회적 활동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증과 같은 치매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며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치매 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요가, 명상, 깊은 호흡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치매와 같은 뇌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노후챙김이었습니다.